자, 수송기를 타고 북한에 간 농구 대표단. 언제 갔는지 잘 알지도 못했어요. 저도 뭐 하루 종일 뉴스나 이것저것 많이 보는 사람인데, 농구 대표단이 비행기 수송기가 2대가 갔어요. 그래서 군용 수송기 C-130H에 2대를 타고 갔다라고 하면 도대체 몇 명이 갔는가 보니까 101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101명이 성남공항을 출발해가지고 평양국제공항으로 갔고, 지금 농구 대표단의 구성을 보면 조명균이 장관으로 단장이고, 그 다음에 노태강 문체부 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안문현 총리실 국장,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등 정부 대표단 5명, 그리고 정부 지원단이 15명, 남녀 선수단이 50명, 기자단, 중계방송팀 등 31명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독으로 이렇게 방북을 하게 된 허재는 북한이 국제대회에 안 나온 지 10년 정도 돼서 북한 선수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오늘 가서 기량을 여러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평화번영이라고 섞어서 했다라는데, 그건 뭐 무슨 친선 대회도 아니고 무슨 대회입니까? 굳이 농구를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뭐 때문에 이 대목에서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쨌거나 자꾸 이런저런 핑계거리만 생기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뭔가를 북한에 보여주고 또 제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 민항기로 가면 싣고 간 장비나 물건에 대해서 다 이렇게 좀 드러나기 쉬울 건데, 군용기로 싣고 가면, 선수란을 군용기로 싣고 가면 군용기에 싣고 간 물건이 비밀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부러 군용기로 억지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 정권이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실마리를 열어줬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공짜로 저렇게 할 리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그거고 돈 낼 거는 내라고 하는데, 8.15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면서 북한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올림픽에 참가하고 해가고 미사일 안 쏘고 남북 정상회담 2번이나 해주고, 이 부분에서 전부 문정권에 대해서만 공짜로 해줬다? 그건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굳이 별 중요하지도 않은, 아무도 관심도 없는 이 혼합경기, 친선경기를 이틀간 4차례나 치르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 국가와 국기도 사용하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평양 관중은 어제는 남북 혼합팀을 열띠게 응원을 했고, 평화 번영이 울려 퍼졌고 북한의 이성권, 김일국, 최이 등이 참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농구단은 일종의 페이크워, 폼페이오가 가는 국면에서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조명군이 북한에 가서 북한과 폼페이오, 한국 간에 뭘 갖다가 좀 논의하려고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어요. 자, 지난번에 레바논의 이 임종석이 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매우 무관심하다가 중요한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레바논에 뭐 돈을 갖다 주러 갔다, 그런 거는 저는 안 믿습니다. 돈을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뭘 그리 복잡하게 주겠어요? 다 좌우간 레바논에 가서 북한 측의 주요 인물을 만나서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다 교통 정리했다라는 것이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 매우 신빙성 있는 추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부터는 일사천리로 지금까지 오는데, 북한이 분명히 중간 결재를 요구했을 건데 한국이 그 결재를 안 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 그건 믿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 국정원이 뭘 하는지 아무도, 국민들도 몰라요. 이제 간첩도 안 잡고 정보 수집도 안 해요. 그런데 국정원의 예산은 그대로 쓰고 특수활동비는 그대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많은 국정원 직원들은 다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요즘 아예 그냥 드러나지 않고 다들 관심도 없는 국정원에 대해 존재를 철저하게 감춘 다음에 국정원이 지금 북한과의 관계되는 뒷구멍을 파고 전달하고 하는 일에 통로로 이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어제 다른 한편으로는 판문점에서 산림협력 분과회담이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분과가 얼마나 많은지 경제협력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요. 그래서 북한의 평화 번영을 이룰 푸른 숲을 가꾸자. 아니 북한의 숲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평화 번영이 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남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북한이 지금 2008년에 산림 통계를 내고 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산의 32%가 지금 황폐하고 나머지 산들도 나무가 울창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6.25 때 이 전쟁으로 많이 타고난 이후에 북한이 사정이 어려우면서 이 북한의 산을 황폐화시켰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조림에 노력했는데 70년대에 김일성이가 다락론을 만들어라 식량 정상 계획을 세우면서 북한의 이 산등성이를 다 밀어서 논밭으로 만들면서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요즘 태양열 한다고 여의도 5배가 없어졌다는 남한하고 비슷한 거지요. 그렇게 하고는 또 8, 90년대에 고난의 행군 기간을 가는 동안에 북한이 먹을 게 없다 보니 초금 목피해서 먹고 땔감용으로 산에 있는 나무를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비가 오면 이 물을 품어줄 나무가 없고 그러다 보니 산사태가 일어나고 수자원도 고갈돼 버리고 그러면서 북한의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북한의 이 야산 일대에 있는 논밭은 거의 황폐화돼 버렸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북한의 농업 생산력도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없으니 오면 물이 그대로 산사태와 더불어서 그냥 강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그 사이에 논밭이 유실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저거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을 보고 지금 해결을 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자들은 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고 나무도 없고 농사도 안 되는데 전부 한국 보고 협조해 주라는 겁니다. 자, 국민들 앞에 이렇게 전방위로 북한의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한다면 문재인은 그걸 국민 앞에 한마디라도 허가라도 받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기에 지금 협조하고 있는 공무원들은요. 이 정권이 이전 공무원들이 전 정권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처벌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북 접촉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요. 정권이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이 정권이 영원할 것 같지요. 모든 정권들이 그리 생각해서 다 망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에 정권 중에 성공한 정권이 별로 있어요?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전두환은 자기가 계속 해먹을 거라고 생각했고 똘마니를 시켜서 계속 해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김영삼은 자기가 정치 달인이라고 생각해서 후임자들 자기 마음대로 만든다고 생각하다가 내부에 싸움질 나서 저리 됐고 그야말로 노회한 김대중이는 노무현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지요. 노무현이 또 배신했지요. 대북 송금을 가지고. 그리고 노무현은 어떻게 해보려다 안 되니 연정 제안까지 하면서 당시 야권에 타협을 하자고 했고 결국은 그게 다 실패하고 정권 뺏기고 좌파가 광우병 촛불 시도 해보다가 조사받다가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MB나 박근혜 이 두 사람도 나중을 생각했으면 정치를 저렇게 안 했겠지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정치가 영원할 거라고 보고 자기가 권력을 영원히 누릴 거라고 보고 착각하다가 불행한 최후를 맞는데 이 정권 또한 그렇게 가고 있는데 협조하는 공무원들은 각별히 조심하길 바랍니다. 자, 이 정권이요. 지금 부엉이니 뭐 올빼미니 친문이니 빼문이 해서 난립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빼문, 진문, 법문, 친문 줄 세우기의 계절이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삼철이 있고 캠프 핵심 척건이 있고 진문 중진이 있고
뼈문이 있고 진문이 있고 법문이 있다. 이제 이렇게 쭉 이 문가들의 종류를 열거했습니다. 자, 문재인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게요.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 촛불혁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정파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것이 이게 맞는 말이냐는 겁니다. 어젠가 보니까 무슨 친문 국회의원 하나가 부흥이 모임 없다. 친문 모임이었는데 해체했다 어쩌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것도 또 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에서 가장 비주류가 도전을 지금 친문한테 했던 부분은 언제였는가 하면 2015년 3월입니까? 2월입니까? 그 전당대회를 했지요. 박지원하고 문재인이 붙었어요. 박지원이가 직접 투표에서는 조금 더 얻었는데 여론조사로 바꾸는 부분에서 져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 이게 특징이지요. 2012년 대선에서도 친문들은 밖에 대부분 나가 있고 안에 몇 명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밖에서 혁신과 통합인가 뭘 만들어 갖고 당을 임시로 민주당하고 당시 손학규 민주당하고 통합을 했지요. 통합하자마자 한명숙을 대표로 만들고 나중에 한명숙이 선거 지고 물러갔지만은 문선거 이거 하고 이러면서 당 지도부를 유지하다가 대선 후보 뽑을 때 또 이 자기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대선 경선을 만들어서 손학규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당시 김두관도 이렇게 억울하게 느껴지도록 당했지요. 자, 그래서 친문은 당시 친문이 아닌 사람들과 섞여 살 때 모든 선거를 자기들이 이기는 방식으로 만들어냈지요. 그러니까 당에서 무슨 경선을 했을 때 무슨 여론조사를 반영한다 이런 게 들어가면 친문을 이길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박지원이 거의 될 뻔하다가 안 된 뒤로 그때 이제 반문들은 이런 생각을 했지요. 이 당에서 친문들이 있는 한은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공천도 못 받고 나중에 다 학살당할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를 앞세워서 이 반문, 동교동 이런 사람들이 나가버렸지요. 왜? 공천 안 주고 죽일 게 뻔했으니까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호남 정서의 지지를 이렇게 얻고 30몇 석을 얻어가지고 부활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다 나가고 그나마 남은 조금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공천 탈락시키고 그래서 저 당은 이미 90%가 친문이나 법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당에서 별도로 모임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 나가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나간 박영선 정도나 예? 이게 비문이지요. 그리고 이제 원래부터 그쪽하고 거리가 있었던 한나라당 출신 이 김부겸 같은 친구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대부분이 다 법문에 속하는데 굳이 또 그 안에서 친문 모임을 하면서 패를 나눕니다. 자, 그래서 부엉이 모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당대회에 앞서서 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이 이야기하는 직접 민주주의나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민주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과거에 친박이 망할 때 2016년 총선 때 진박 간별사라는 말이 있었지요. 누구 최경환이 그런 이야기 비슷한 걸 하고 다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지 않았습니까? 이제 누가 부엉이냐고 부엉이 간별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님도 부엉이에요? 곁다리로 끼워줬으면 좋겠다. 의원들끼리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밤낮으로 지키겠다는 부엉이 모임이 지금 8월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면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부엉이 간별사까지 등장해서 2020년 총선 때 공천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받을 수 있는지, 즉 부엉이 모임에 누가 있는지 조직도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려주면서
이걸 갖다가 설명해주는 부엉이 감별사까지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골 부엉이, 성골 부엉이, 육두품 부엉이 이렇게 다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내 주류들이 문재인을 밤새워 지키겠다고 그런 명목으로 소수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엉이 모임 이러는 게 정말로 도움이 되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부엉이 모임이 보도가 되니까 자기들끼리 패권과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어떤 위상으로 갈지 고민이다. 아니 당 전체가 친문인데 굳이 그 안에서 또 부엉이 모임까지 만들어서 부엉이의 색깔과 농도를 서로 따지고 있는 이자들이 정상인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정당 내부의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당 밖에 70만 명의 당원이나 핵심 지지층의 홍위병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홍준표 표지석 논란이라는 겁니다. 자, 홍준표가 지사할 때 채무제로 표지석을 세웠는데 문재인 지지 성향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본부, 보통 이렇게 거창한 이름 붙여놓으면 이거 운동권 사자들이죠. 그래서 김경수 당선 뒤인 28일 이 표지석을 땅에 파묻었다고 하는 겁니다. 경남도 인수위는 이 표지석을 훼손한 게 유감이라면서 원상 복구를 했는데, 근데 이 단체는 표지석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적폐 잔존 세력의 눈치를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미온적 개혁과 타협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가 지지하는 지사가 당선됐는데도 저거식으로 한마디로 간판을 갖다가 뜯어서 묻어버리는 일을 안 따라준다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저께입니까? 문재인이 3.1절 100주년 무슨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이런 출범식 전에 노총 대표들을 비밀리에 만났는데 민노총 위원장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동계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모양이에요. 민노총이 최저임금을 계약했다며 홍 원내대표가 6.13 지방선거 유세를 하러 다닐 때 따라다니면서 반대 시위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 앞에서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너네 원내대표 좀 길 좀 들여. 왜 그마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해.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이 정권이 지방선거 이후에 지지도와 고공행진하면서 지금까지 이 정권을 도우고 바쳐왔던 홍위병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리 밥그릇을 챙기겠다. 우리 목소리를 내겠다 하면서 완장을 차고 설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외부의 적이나 상대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이런 오만함이 좀 덜할 건데 정치판을 자기들이 중앙부터 지방까지 썰어버리니까 이제 서로가 완장을 치고 차고 또 서로가 영수증을 제시를 하면서 계산해 주라고 지금 달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부세 인상 권고안도 결국 좌파들이 부사 정세를 하라고 요구한 부분에서 이 정권이 형식적으로 아주 형식적으로 일조 정도의 종부세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 진영은 여전히 우리는 배가 고프다, 헝그리 하면서 더 많이 내놔라, 더 많이 왼쪽으로 가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정권을 도운 홍위병들은 근본적으로 좌파 중에 좌파의 골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정권을 완전히 왼쪽으로 끌고 가서 이제 눈치 볼 게 뭐 있냐. 선거 다 이겼는데 왼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노동 문제부터 최저임금 주 52시간까지 전부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자, 문재인은 자기 스스로가 대북 문제나 적폐청산 등으로 이들을 활용하면서 왼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왼쪽으로 가니까 잘 됐다 하면서 더 왼쪽으로 가자고 밀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이 정권의 이제 불편함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혁명기에 보면 완장을 찬 민병대 같은 조직들이 나중에는 경찰들을 줄을 세우고 자빠지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민심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요. 그래서 문 정권이 이번에 청와대 일부 인사를 바꾸면서 사회혁신수서식을 시민사회수석이라고 옛날에 노정권 때 있던 식으로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왜 바꿨느냐? 이제 이런 좌파 진보단체들 목소리를 좀 듣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노무현 정권이 좌파 오리지널 좌파들한테는 좌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고 욕을 먹고 삼성공화국이라고 욕을 처먹었고, 또 우파들 때는 노무현이 우파들은 좌파였다고 비판을 하면서 오른쪽 왼쪽에서 기어가 오도 가도 못했는데, 이 정권 또한 지금 그런 모습을 점점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란 사람이 나서서 지금 대북이나 적폐청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왼쪽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 이제 왼쪽들이 끓이낄 게 없어가지고 이석기 석방부터 온갖 이야기를 다 요구하고 있고, 그냥 도청 앞에 와서 마음대로 그냥 전지사 표지석을 땅에 묻어버리고 합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정권이었다면 저급편이라도 표지석을 땅에 묻은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공공기물 파손이나 공무집행 방해로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권이 지금까지 촛불 들고 집권해서 좌행진을 할 때 써먹는 용도로는 좋았는데, 이제는 그 완장을 찬 홍위병들이 더 설치는 거예요. 모택동이 중국의 젊은 애들을 갖다가 문화혁명 때 홍위병으로 내세워서 지식인이니 정치적 반대 적대층들을 다 청산하는 쪽으로 활용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그 홍위병이 정리가 안 돼서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 정권이 풀어놓은 홍위병들이 지금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